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우리가 그죠? 요거는 어떤 질문하고 내년도 전망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주도주가 뭐가 될까? 고민스럽죠. 선택을 해야 되니까. 큰 산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가 될까?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개미는 2차 전지죠. 같이 2차 전지에 많은 배팅을 친한 어떤 지인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하면서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자기는 된다. 전기차가 미래다. 안 될 수가 없다. 계속. 결국 내연차는 점점 없어지고 전기차가 되시다. 이거는 불변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끝까지 간다. 그건 인정합니다. 맞죠. 전기차가 대세가 되겠죠. 근데 언제? 기업이란 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돈을 벌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그죠? 분석이란 거 해야 돼요. 한 2년 전에, 작년 이맘때 똑같은 비슷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뭘 갖고? 카카오 갖고. 카카오 음료 어쩌고 저쩌고. 끝까지 간다. 평생 간다. 어쩐다 저쩐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쪽 논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4천만이 쓰는 카카오톡. 이게 망하겠냐. 카카오톡을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카카오는 클 수밖에 없다. 카카오 금융, 카카오 뱅킹. 우리가 카카오톡 삭제했나요? 안 쓰나요? 계속 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꿈으로만 먹고 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시가총액 70조를 넘기고 시가총액 넘버 3까지 갔지만 현실적으로 돈 버는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끝없이 추락. 카카오 갖고 있는 사람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가. 그 미래라는 건 뭐죠? 목표라는 건 뭐예요? 목표라는 거는 분명히 세우고 실천을 하는 건 좋아요. 목표를 세우고 따라가야죠. 또박 목표를 향해서. 근데 그 목표가요, 점점 멀어지면 마라톤과 같아요. 1등이 내 눈앞에서 뛸 때는요, 힘이 나요. 조금만 더 하면 역전할 것 같아요. 내가 1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가는데 1등과 거리가 1m, 2m, 3m, 4m, 5m, 10m, 20m 점점 벌어져요. 이 목표가 지속될까요? 목표라는 건요,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주식에서 그 목표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면 제가 봤을 때 퍼 같아요. 퍼라는 걸 주는 거는 그죠? 한 1년 후에 요 정도 돈은 벌 거야. 요 정도 미래가 밝아. 성장을 만큼 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피를 주는 거죠. 1년 후에 이익을 땡겨서 미리 가격에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2년 후에도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해요. 어떤 전기차에 약간 어떤 부정적이다, 혐오론자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죠. 지가 없으니까. 지가 안 샀으니까. 저 없어요. 안 샀어요. 전기차 관련 종목 한두 개 정도 있나? 그지는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이저급 안 써요. 특히 에코프로 시리즈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보느냐?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안 좋아? 실적이.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좋다 생각해?
고점 대비 얼마 빠지고 바닥이고. 결국은 전기차는 미래니까.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제가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공부라는 거죠, 공부. 세상을,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저 같은 뭐 아날로그 감성의 주식 투자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요즘은요, 저같이 한 사람은 없어요. 인정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아요. 뭐 궁금해 하지도 않죠. 세상은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 세상은 대부분 다 투기를 한다. 투자라는 것을 안 한다. 나는 투자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단타를 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투자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자유적인 해석, 핑계, 변명. 일단은요, 내가 만약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 하면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 그러면요,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이라는 게 실적이라는 걸 발표하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분기별로 실적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실적이 좋다, 나쁘다, 미리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알면 먼저 사놓고 돈 벌겠죠. 참 좋겠죠. 그러면 100%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노가다죠, 노가다. 밤마다 그 회사 가가 지켜보는 거죠. 오늘 저녁은 잔압을 하는지, 토일, 휴일 근무를 하는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가장 정확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성강밴드, 태강, 태웅 이 회사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인접한 거리에. 성강밴드, 태강, 태웅. 지금은 상폐됐지만은 그 당시 그 해덕성기라 그랬어요. 그 해덕 파워웨이. 이 회사도 그 방향타, 그러니까 라다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쭉 다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가서 그 잠복 근무했어요. 한 9시, 10시 불 켜져 있는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지. 수시로 가서 보고, 아, 이번 분기 실적이 좋겠다.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한번 미쳤다겠죠. 그러면 또 하나는 감사 보고서, 여기는 많은 정보가 있겠죠. 그 감사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그 감사 보고서 보면, 예를 들어서요,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직원 수가, 임금이 점점 올라가는지, 임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지, 임금이 떨어졌단 말은 뭐죠? 직원 수를 잘랐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잔압을 안 한다. 전기세 사용량이 확 급증을 한다. 뭐죠?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선풍기, 에어컨 틀었을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세상을요, 종목을 분석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전기차 배터리, 그죠? 어떻게 해요? 전기차 배터리, 많은 전기차 배터리, 물론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가 성능이 되게 좋아요. 품질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되게 많이 하죠. 내수용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는 뭐예요? 배터리 조립 공장이 해외에도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주문을 해서 뭐 양극재나 이런 걸 사갖고 가서 거기서 조립을 해서 만들기도 하겠죠. 그런 걸 보자고요, 그럼. 수출이 얼마나 됐는지. 개개인의 회사가요, 뭐, 에코프로 BM이 오늘, 이번 달에 얼마만큼 했는지, 포스코가 얼마만큼 했는지, 디테일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수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라는 게 있어요. 관세청 들어가면 그거 다 나와요. 물론 제 같은 정신 나간 사람만 보지. 대부분 사람들은 차트 보면 차트에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그 고생하겠어요. 차트 보고 다 알아내는데 저같이 좀 모질이들은 직접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해봐요. 왜냐면요, 저는 어느 밴드의 누군가의 방장이라는 사람으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이산전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줘야죠. 그래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결과가 나쁘면 욕 뒤따 들어먹겠죠. 근데 최근에 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팔아냈어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파는 게 맞는 것 같다. 결과는 몰라요. 결과에 따라서 제가 멍멍이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요, 제가 보는 전기차 배터리를 분석하는 방법은 그래요. 관세청에 들어가면요, 수출입 무역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관세청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고유번호 코드라는 게 막 또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주식시장에서 종목 코드가 있듯이. 그러면 축전지 같은 거, 축전지는 큰 흐름이죠. 전지도 1차 전지, 2차 전지 막 이렇게 세분화시켰듯이 그 큰 흐름으로 보면 그냥 배터리 하듯이 그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그 HS8507 06인가? 하여튼 이런 코드가 있어요. 사람 주민등록번호처럼. 각 항목별로 다 그거를 정해놨다는 거죠. 숫자라는 게 요즘은 깜빡깜빡합니다. 수시로 보는 건데도 어쩔 때 막 헷갈려요. 어쨌든요, 이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를 쭉 보면요,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어떤 수출, 이 동향을 보니까 10월 달에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10월 달을 왜 봐야 돼요? 그죠? 10, 11, 12. 4, 4분기죠? 하면 10, 11, 12 수출입 동향을 보면 이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인 실적을 대충 가늠이 되는 거예요. 하면 10월 달 걸 보면 33.3%의 확률. 11월 달까지 내가 봤다 하면 66.6%의 확률로 내가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10월 달까지 나와 있으니까 10월 달까지 보면요, 10월 달에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출 동량이 4억 5천만 달러 정도. 이게 4억 5천만 달러 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죠. 그러면 좋은지 나쁜지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9월 달을 보면 되죠. 9월 달은 5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억 달러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5억 5천만 달러에서 4억 5천만 달러니까 그전 한 17, 18%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 수출 동량이요, 그 상반기의 최고 피크치가 한 7억 달러 정도였어요. 수출 동량이. 근데 지금 10월 달에 4억 5천만 달러. 한 40% 줄었나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관련 업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도 떨어지죠.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중량을 제가 토탈 중량으로 표현도 해주거든요. 관시청에서. 하면 수출 중량, 그러니까 무게로 따져보면요, 10월 달에 한 1만 한 2천 톤 조금 못되게, 한때 1만 1,900 한 몇십 톤, 요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달 보면요, 1만 한 4,600톤 정도 수출을 했어요. 그럼 1만 4,600에서 1만 1,900 쭉 줄어들죠. 요것도 어때요? 한 18% 정도 감소죠. 그 말은 뭐죠? 이래 되나 저래 되나 결국은 한 17, 18%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수치가 나와요. 9월 달보다 10월 달이 줄어들고 있다. 하면 이 업종이 최소한 4분기의 3분의 1은 일단은 안 좋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또 관련 업종에서 수출 주력이 뭐죠? 그 양극재죠, 양극재. 양극재는 뭐죠? 그 흔히 그죠? 그 삼원 양극재라 그래요. 얘도 코드 번호가 있어요. HS2841 어쩌고 하여튼 이런 코드가 있거든요. 그럼 삼원 양극재도 보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되잖아요. 삼원 양극재가 10월 달에 한 7억 한 1,000만 불 한 요 정도 돼요. 이 정도 수치는요. 전 달에 비해서 그전 한 28% 정도 줄어든 수치예요. 10월 달에 한 7억 한 1,600 이런데 이게요. 감이 잘 안 오죠. 양극재가 한 1월 달에서 8월 달 정도까지의 평균이 10억 달러를 다 넘어갔어요. 수치가. 앞에 숫자가 10억대에서 놀아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7억에서 놀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30%가 줄어든 거예요. 9월 달에는요. 9월 달에는 이제 처음으로 10억대가 깨졌어요. 9억 한 8천 요 정도 됐어요. 근데 10억 천이나 9억 8천이나 비슷하게 봐줄만 하지 않나 하는데 10월 달에 7억 달러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죠? 양극재라는 건 뭐죠? 배터리 제조사하고 그죠? 같이 해가지고 메탈 가격 추이에 따라서 가격이 반영이 돼요. 이런 걸 레깅 효과라 그러죠. 왜 레깅 효과? 그러니까 내가 그죠? 고등어를 사왔는데 내가 5,000원에 사와가지고 7,000원에 팔았는데 고등어 가격이 계속 폭락해서 옆에 가게에서 고등어를 3,000원에 사와가 2,000원에 팔고 있어. 그러면 나는 내가 5,000원에 사왔다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6,000원에 팔면 팔리나요? 본전인 5,000원에 팔아도 안 팔리겠죠. 왜? 옆에 가게에는 3,000원에 사와가 팔고 있으니까. 이게 레깅 효과라는 거예요. 수주 잔고가 많다고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잔고 1,000조가 되고 엄청나죠. 금요일 어제 그죠? 장 끝나고 그 에코프로 삼성 SDI에 그 40조 수주 받았죠. 그 2028년까지인가? 4년. 그러면 1년에 10조씩 반영시켜도 매출액의 한 150%? 이 정도 늘어나나요? 엄청나죠. 아마 월요일 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막 몰려들 거니까. 그런데요. 레깅 효과라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거든요. 열심히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지금이 딱 그래요. 지금 에코프로 시리즈가 비싸게 원료를 사와서 지금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벌어난 이익을 계속 까먹고 있는 시점이에요. 수주 잔고가 많다고요.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원료 투입 시차라는 건데 이게 레깅 효과.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극재 지금 수출 단가가 어떻게 흘러가요?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킬로그램당 38달러 정도 돼요. 맞나? 10월 달에. 그러면 9월 달에는 41달러에 놀았거든요. 킬로그램당. 그러면 10월 달에 38, 9월 달에 41 떨어졌죠. 양극재 수출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한 8% 정도 떨어졌어요. 올 초에는요, 킬로그램당 한 50불대에서 놀았어요. 킬로그램당 50불대에서 노는데 지금은 킬로그램당 그 38불. 그죠? 많이 떨어졌죠. 12달러가 좀 더 떨어졌어요. 추세가 계속 꺾이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수주 잔고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결국 뭐냐? 리튬 가격이죠. 리튬 가격. 이 리튬 가격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 비싸게 사온 리튬 다 소진시키고 싸게 사온 리튬이 본격적으로 이익에 반영되는 시점.
이게 돈 버는 시점이겠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2차 전지를 투자하려고 하면 결국은 뭘 봐야 되느냐? 리튬 가격을 보는 게 맞다. 차트가 아니고 차트 펴놔봐야 아무것도 없다. 리튬 가격을 보고 타이밍을 잡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맞다. 엘버말이라고 하세요. 엘버말. 주변에 그렇게 많은 2차전지 광신도들이 있는데 가면 술자석에서 온갖 욕을 다 하는데 엘버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죠. 세계 1위 리튬 업체죠. 엘버말이라는 회사. 세계 1위 리튬 업체예요. 이 회사가요. 올해 어떤 주가 하락 추이를 보니까요. 거진 한 44%, 고점 대비 한 44% 정도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2022년도 11월 달쯤이 최고 피크였어요. 주가. 그 이후로 계산해 보면요. 거진 한 64% 정도 주가가 내려앉았어요. 왜 내려앉았어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도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버말의 어떤 월가에서 평가해난 내년도 전망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내년치는 목표가를 더 낮춰놨어요. 더 하락. 아니 64%가 내려앉았는데 더 빠진다고? 매도 의견이라고? 안 좋다고? 왜? 재고가 이따만큼 쌓여있대요. 재고가 이따만큼 쌓여있고 레깅 효과 때문에 지금은 팔만 팔수록 적자가 점점 더 재무구조, 실적 나빠진다. 그래서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목표가 더 낮추고 전망을 안 좋게 해놨어요. 세계 1위 리튬 업체의 전망이 이렇게 어두운데 아이고 우리나라는 괜찮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그 상승률로 따지면 그죠? 한 500% 넘게 올랐죠. 고점 대비로 따지보면 상승률로 따지면 한 500% 이상 올랐다가 최고점 대비 보면 그죠? 한 300, 한 50% 빠졌나요? 쭉 빠졌어요. 따지고 보면 이래 프로테지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고점 대비 한 50, 한 8%, 요 정도 빠졌어요. 엘버말 뭐라고 했죠? 고점 대비 64% 빠졌어요. 에코프로 BM 고점 대비 지금 한 58%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수치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에코프로 BM 그 전망치죠. 아직까지 2023년 결산이 안 됐으니까 2022년도에 매출이 한 5조 한 3,500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매출액이 한 7조 한 3천억 정도 보더라고요. 매출액이 5조 3천억에서 7조 3천억, 2조 정도 확 늘어났죠. 그러면 매출액이 2조나 늘어났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정을 어때요? 작년에 3,800억 벌었어요. 근데 올해 2,800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것보다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500억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매출액은 2조 늘었는데 이익은 확 줄어들었죠. 이익은 25% 정도 줄어들어요. 매출액이 2조 올랐는데 이익은 25% 줄어든다? 왜 그래요? 레깅 효과 때문이죠. 올해요. 올해 한 2000, 정권사 어떤 예상치대로 올해 한 2,800억 정도 번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퍼가 한 86 정도 나와요. 퍼가 86. 그러면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한 회사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많죠? 저 참 기가 차서 그냥 웃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고 누가 외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 그죠? 일본에 그 스미토모 금속 광산이라고 있죠.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한 구조죠. 1번 그 스미토모 금속 광산 퍼가 10일 정도 나와요. 10일. 그 다음에 그 벨기에의 유미코 이 회사가 퍼가 한 13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에코프로 BM 퍼가 86 정도 나와요. 판단은 각자 하세요. 그래서 전기차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싶다. 언제 사냐? 리튬 가격 추이를 보세요. 그게 빠르겠죠? 차트 보는 것보다. 조선주도요. 내년에, 지금도 조선주를 갖고 있고, 추매 타이밍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내년에, 그죠? 조선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선주는 지금 보면, 그죠? 가장 지금 좀 힘든 게 인력이죠, 인력. 메이저 회사 하나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수많은 협력사들이 만들어서 최종 조립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그 협력사들의 인력 나눔으로 인해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외국인 노동자들도 양질의 노동자들이 확 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용접 A급 전문가들은 평택에 가 있죠. 반도체 공장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도 울산에 가서, 그죠? 인력 수급에 대해서 막 어떤 논의를 하고 그럴 만큼. 근데 어쨌든 조선 업종도 전망은 밝죠. 아주 좋아요. 근데 언제부터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죠? 이것도 전망을 해봐야겠죠.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보면, 선물 옵션 하듯이 요즘 ETF라는 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근데 11월 달에 조선주 ETF 보니까 상승률이 한 16%. 한 달에 16% 올랐는데 많이 올란 거야? 대형주가 오르면 많이 올란 거죠. ETF는요, 보통 보면 메이저급이 한 7, 80%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 중소업체들을 집어넣거든요. 대표적인 게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메이저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LNG에 이어서 그죠? 어떤 차세대 대체 연료로 해서 암모니아 운반선도 요즘은 좀 핫해지죠. 그래서 우리 그죠? 암모니아 운반선 해가 KSS 해운 들고 있죠. 조선업종은요. 암모니아 운반선도 내년에는 한 20척 정도 새로 수주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전망은 좋다. 일감도 많다. 본격적으로 해결은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보면 큰 이슈는 2024년도 하반기에 그죠? 본격적으로 노후 선박 수리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탄소 감축 협약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으로 개조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기차가 대세인데 그럼 기존의 경유차, 휘발유차 어떻게 하라고 갖다 버려요? 아니죠. 타고 다녀야 되죠. 선박도 똑같아요. LNG 선 말고 기존에 있는 선박은 내연기관 선박을 어쩔 건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기는 써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죠?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CII.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규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 누가 규제해요? 그죠? IMO. 국제회사 기구에서 환경 규제라는 걸 본격적으로 해요. 2024년도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2024년도에 마지막 유예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전부 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걸 체크를 해가지고 3년 연속 D등급을 받든가 아니면 1년에 E등급을 받게 되면요. 운항을 제한을 해요. 선박이 있는데 그 선박이 운항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스톱 시키는 거죠.
선주 입장에서는 한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주 입장에서는 빨리 수리를 하고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얘가 수리가 들어간다. 친환경으로 개조를 한다. 이래 되면 우리 잘 아는 거 뭐죠? 일승 같은 거. 대표적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선박 수리 개조 시장이 열리는데, 그죠? 근데 지금 사놓고, 오늘 사놓고 내일 안 오른다고? 왜 안 올라요? 이거 아니죠. 투자라는 건 그래요. 싸다는 건 뭐죠? 싸다는 거는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보는 거는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주가도 받아, 거래도 받아. 그래서 싼 거예요. 이때 사놓고 올 때까지, 핫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투자죠. 타이밍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업종. 뭐 메이저도 좋고, 상가도 좋고, 저도 조선업종은 대형주부터 해서 한 5, 6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매도 나쁘진 않아요. 단 지겹죠. 개인들은 스펙에다 단타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고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 스펙 95. 한 몇 개가 또 신규 등록 되겠죠. 그러면 또 NH35처럼 미친 듯이 몰고 들어가고 그거 단타 치고 있겠죠. 그게 지금 주식시장 수준이니까. 그죠? 투자는요, 나긋해야 돼요. 그리고요, 주식은 사고 팔고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훨씬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단타? 글쎄요. 고스톱치 전승을 하겠다. 고스톱치 가지고 먹고 살겠다. 뭐 가끔가다 타짜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면, 그죠? 투자라는 거는 정도입니다. 정도라는 것은 느릴 줄 몰라도 결국은 뭐 빠르다. 가장 빠른 길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죠?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지표를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종목 이야기하고 내일 모레 급등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요, 지금은 또 재미있는 관심거리가 생겼어요. 댐. 그래서 영양도 갔다 와야 되고, 달산댐도 가봐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경북. 그 일대를 많이 돌아다니도 재밌어요. 왜? 한번 갈 때마다요, 뭔가 새로운 걸 얻고, 듣고,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힌트를 얻으니까. 투자는 발품이라는 거죠. 쉽게 얻은 거는요, 믿음도 안 가고, 그죠? 또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라는 거,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거,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어떤 갭이 있는지,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열심히 많은 것을 설명해 주겠는데 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서 소주나 마시고 있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